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9번째 이야기 태풍 속을 걷다. (1933년 4월) 중국 난징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 졸업식. 티끌은 진실한 친구 쇠줄처럼 단단하다. 전기를 높이 걸고 나가세 싸움터로 우리 쌓인 원한을 싣고 새 역사를 여세. 조선혁명 정치군사간부학교 1기생으로 졸업하게 됨을 축하하네. 이월록, 자네는 이제 지조와 절개의 총을 든 선비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네는 역시 동북지방으로 갈 계획인가? 아닙니다. 저는 조선으로 돌아가 노동자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시키며 국내 진입작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조선의 노동자들에게? 네. 저는 타지 생활이 잦았기 때문에 직업을 찾아 고향을 떠나온 노동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혁명사상을 가르치고 실천으로 옮기겠다. 도회지의 노동자층을 파고들어서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노동자를 의식적으로 지도 교양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옳은 판단이네. 육사 자네는 농촌보다는 도시, 외국어보다는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국내 문필 선전 활동을 가장 중요한 투쟁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로군. 가능하면 언론계에 복직할 계획이네, 세주. 언론계로 간다면 중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수집할 수 있고 문필 활동까지 병행한다면 감시망을 피해 작전을 수행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문필 활동을 하면서 작전을 수행한다. 육사 동지에게 아주 적합한 전략이군. 아울러 좋은 인재가 보이면 좀 더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사 간부학교 입교를 권유해 볼 계획입니다. 2023년 미국. 스칼렛과 가족들이 할머니가 남긴 유품 속 노트의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다. 아빠, 이거 봐. 이육사 시인이 군사간부학교를 졸업한 후의 내용도 기록돼 있어. 혁명 공작을 관철하기 위해 1933년 7월 경성에 잠입. 뛰어난 글쓰기 능력으로 시인과 기자로 위장하여 활동을 전개. 근데 이건 뭐지? 경성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잡혔어. 잡혔다고, 스칼렛? 일본 순사들한테 들킨 거야? 응, 군사간부학교를 졸업하고 국내에 들어왔고 기자로 복직한 후에. 활동을 막 시작하려는 즈음에 1934년 5월 일제는 경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 출신자 검거령을 내린다. 이육사 동지, 어서 피하셔야 해요. 즉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근거지를 벗어나세요. 군사간부학교 출신자에 대한 일제 검거령이 내려졌어요. 검거령이라고요? 이제 막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고? 의열단이 중국 난징에 세운 군사간부학교가 노출된 것 같습니다. 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대거 조선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저를 포함한 일기생들 중에서 정보를 흘린 자가 있단 말입니까, 손동지? 국내로 잠입한 의열단 공작원 중 한 사람이 가택수색을 당했습니다. 난징의 군사간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발각될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겠군요. 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무지막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까요. 그럼 관련자들을 파악하려고 지독한 고문이 이어지겠군요. 당분간 활동을 자제하며 신변 보호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같은 시각 조선 총독부 사토 경무국장과 나카무라 경부보가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나카무라. 김원봉이야, 김원봉. 의열단 단장 김원봉 그자가 종북 난징에 군사 간부학교를 세웠다고? 예,
이 졸업한 일기생들 중에 일부는 조직책으로 국내에 잠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열 단장이 중국에 세운 군사간부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이미 대거 조선으로 들어왔단 말이지. 하이! 그렇습니다, 사토 국장님. 이 그들 중에는 학생 모집 임무를 수행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겠지. 몸집을 불리겠다 이거야. 큰일이다. 그대로 뒀다가는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 의열단은 정탐, 시설 파괴는 물론 암살까지 거침없이 저지른다고. 그런데 군사간부학교 출신자들은 난징과 상하이 등지에서 중국과 협력해 움직이기 때문에 동선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반일 분자와 요시찰 감시 대상자의 정탐과 검거에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나카무라 자네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사토 국장님. 최선을 다해 검거하겠습니다.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해. 졸업생이 늘어나선 안 돼. 대일본 제국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는 확실하게 처리해야지. 안 그런가, 나카무라? 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토 국장님. 자네 할 일이 바로 그거야. 일개 조선인 순사인 자네가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를 잊지 말라고. 네! 한국 시민으로서 천황폐하의 은덕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군사간부학교 졸업생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일망타진하겠습니다. 한 명만 걸리면 줄줄이 엮여나올 겁니다. 이동지,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경성을 빠져나가세요. 순사들에게 연행된 송동지가 감옥에서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전향을 선택했어요. 전향이라고요? 조국의 독립과 혁명을 벌였단 말입니까, 김동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철저히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든 누구라도 먼저 잡힐 수 있으니 죽는 한이 있어도 다른 동지들의 이름을 꺼내선 안 된다는 것을요. 누구나 다 이동지처럼 강인한 정신력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붙잡혔어. 일본 순사들에게 잡히고 말았어. 조선인 요시찰인 양명부에 기록된 이육사에 대한 신문조서 내용이 있어. 그렇구나. 어디 보자. 1935년 경기도 경찰부 배일사상 민족자결. 항상 조선의 독립을 몽상하고 암암리에 주의에 선전을 할 염려가 있음. 민족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향 가능성 희박. 이육사는 그렇게 체포된 후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되고 풀려나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 꼼짝달싹 못하게 된 거야, 엄마. 그랬겠지. 일본 순사들이 그런 인물을 그냥 뒀겠어?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어. 요양을 다닌 기록이 있거든. 친척집이나 친구집도 가고 물론 병원에도 입원한 모양이야. 국내에 잠입 활동 전개 중 체포 구금. 6월 석방되었으나 감옥 생활 끝에 몸이 망가짐. 더는 활동할 수가 없는 상태. 하지만 사상 전환이 이루어지기 힘든 범죄 이력으로 보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음. 1936년 7월 포항. 장기간 투옥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이육사는 동해 송도원으로 요양을 떠난다.
태풍이 몹시 불던 날 밤, 온 시간은 창세기의 첫날 밤같이 암흑에 흔들리고 폭우가 화살같이 퍼붓는 들판을 걸어 바닷가로 뛰어나갔습니다. 독립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까? 결국 이렇게 투쟁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는 걸까? 나의 앞날이야말로 꽉 막힌 출구 없는 감옥이구나. 내 조국의 운명과도 같은. 바닷가를 거의 닿았을 때는 파도 소리는 반군의 성이 무너지는 듯하고 하얀 폼 아래 번개가 푸르게 비칠 때만은 영롱하게 빛나는 바다의 일면. 나는 아직도 꿈이 아닌 그날 밤의 바닷가로 태풍의 속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질투의 반군성 이육사 수필 1937년 3월 문학잡지 풍림. 시인이 무척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엄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네, 스칼렛. 내면의 전쟁 말이야. 군사간부학교에서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잡힌 데다 병까지 얻었으니.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긴 해, 에릭. 그러게. 독립을 위한 활동을 그만둘 수도 없고 일제의 집중 감시를 받아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으니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육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출연 이육사 김용준, 윤세주, 방성준, 김원봉, 김기철, 스칼렛, 박선영, 에리킴, 홍진욱, 세네라, 한수림, 연락원, 손선영, 홍수정. 해설 김은아. 자문 이육사 문학관. 음악 최예인. 사운드 믹싱 이정면. 효과 고위재. 극본 김순희, 구자을. 연출 강병규.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10번째 이야기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시 방송문화진흥회가 함께합니다.